안녕하세요.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은 우여곡절 많은 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27살에 이혼하고 금쪽 같은 외아들을 지금껏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첫 손주를 보았죠. 요즘은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렇게 아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어린 20살에 전 남편과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고 남편의 외도로 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남편은 육아에는 흥미가 없었고 여자 만나는 것에만 흥미가 있었죠. 저도 참 보는 눈이 없었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에 찌들어가는 저를 전 남편은 매번 짜증 섞인 얼굴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욕을 하거나 타박을 놓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으려면 자기 앞에서 밥을 먹지 말라며 밥맛 떨어진다며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으며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밥버러지 같은 게 제가 먹는 밥은 아까워 죽겠다며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도 않았어요. 빨래를 해놓지 않으면 한숨을 쉬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사람이라면 염치가 좀 있으라며 소리친 적도 있었죠. 두 아들은 매번 그런 전 남편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전 남편은 점점 더 저를 괴롭혔어요. 밥을 먹다가 꼴 보기 싫다며 밥그릇을 던지거나 심한 욕을 섞어서 말하는 일도 잦아졌죠. 하루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어머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제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결혼할 때 모아온 짜투리 돈은 이미 다 쓴 지 오래고 남편은 돈 한 푼 주지 않는데 생떼 같은 아들을 두고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야 수십 번도 더 떠나고 싶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저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얼굴로 애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와는 닮지 않았다며 다른 남자 자식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애가 자는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야? 내 아빠 아닌 거 맞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아빠가 맞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우리는 아빠 아들이 아니래. 그럼 나도 아빠 아들 안 할래.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아이는 온몸으로 아빠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점점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육아며 살림에 지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는 예쁘게 꾸민 여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그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아들에 대한 미안함, 나에 대한 실망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쉴 틈 없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살 생각하니 앞날이 막막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게 윽박을 지르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며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 내 자식 아니잖아 라고 하더군요. 당신 자식 맞아요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제게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다 알아 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임신하고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소리쳤죠. 그러면서 결혼 전에 만난 남자 있는 거 다 안다며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 남편 말고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나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 후 결혼 허락을 위해 방문한 저를 못 믿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뒷조사를 했고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던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큰 소리에 방 밖으로 나온 아들이 엄마 괴롭히지 마 라며 제 아빠를 막자 전 남편은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욕도 내뱉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봤거든요. 상처받고 상처받아 이제는 깎여질 조각조차 없을 정도로 달아버린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아이와 함께 당장 나가 살 곳을 찾는 건 불가능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칸방에 살며 낮에는 식당일, 저녁에는 부업을 하며 생활을 했어요. 제가 불편한 건 괜찮았지만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못 먹이는 게 제일 슬펐습니다. 남들 다 갖는 물건들 못 사주는 것도 한이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 편히 놀도록 해주지도 못해서 미안했어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결국엔 탈이 나더군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기려 무리를 하다가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데 병까지 나니 집이 더 어려워져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 염려되더군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는 저와 배다른 의붓 오라버니였는데 결혼 전까지 자주 왕래하며 도움을 받았거든요. 부모가 없으니 밉보이지 않게 조심하라며 이것저것 챙겨준 것도 오빠였습니다. 친오빠가 있었어도 이것보다 잘해주진 않을 정도로 잘해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라기보단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저와 아이를 보러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나요? 미련한 제가 말도 못하고 속구렸던걸요. 그리고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실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은 오빠네 아이들과 함께 학교도 무사히 잘 마쳤어요. 저는 병원을 나온 뒤부터 동네 마트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을 또다시 열심히 벌어서 저는 오빠에게 독립해 아들과 함께 나가 살 수 있었어요. 오빠는 걱정했지만 아들이 제 앞가림을 하는 걸 보니 저는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자란 어미 밑에서도 올바르고 착하게 커준 아이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나와서 살자마자 아는 언니가 사람 하나 만나보라며 제게 말하더군요. 저는 남자에게 대여서 안 만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사정하기에 한번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한두 번 만난 적 있던 분이었어요. 크게 감정 기복이 없이 만났는데 생각외로 듬직한 남자였고 가정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죠. 그는 아이 없이 이혼을 한 적이 있었기에 만나기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게다가 제 아들에게도 진짜 아빠보다 더 잘해줘서 솔직히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로서의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애 아빠가 오빠네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그날은 정신없이 오빠네를 찾았습니다. 갔더니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전 시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었고
그 잘생기던 얼굴도 다 늙어버린 채 오빠네 거실에 앉아있더군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대뜸 얘야, 저기 우리 손주 간이식 검사 좀 받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애비가 간암이란다. 간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라고 했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20년가량 연락도 안 한 사람이 자기 자식 아니라며 내팽개치던 사람이 제 몸 아프니 이제와 아들 타령이라니 저는 화가 나서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으면서 제발 사람 한번 살려주거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제 애는 그 집 손주 아닙니다. 제 말을 듣자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탓이라고, 그때 어머니 말만 안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건 너였다고 맞받아치더군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에게 질려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와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방법을 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쥐조사를 통해 당시 제가 자주 만나던 오빠를 애인으로 착각하고 전 남편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걸 이용해 저와 이혼을 하며 책임을 저에게 돌렸던 거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아들이 제 자식인 걸 확신하면서도 저와 제 자식들에게 모욕을 준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니 더 치가 떨렸습니다. 새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제 자식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는 걸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현관 밖으로 나섰는데 전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더라고요. 그러고는 되려 큰 소리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제대로 들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열불이 나서 그 손목을 빼려는데 빠지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게 됐죠. 저는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찾아올 수가 있어? 네 아들 아니라면서, 네 자식 아니라면서 여긴 왜 왔니? 하고 말하니 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모질게 말했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 나니 욕심났어? 아들 간 받으면 살 수 있을까봐? 애한테 간이식 이야기 하기만 해봐. 제 으름장에 전 남편이 말하더군요. 내 자식인 거 인정할게. 그러면 되잖아. 우리 세 식구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 라고요. 그와의 결혼 생활 중 즐거웠던 날은 없었습니다. 임신한 제게서 멀어지던 그를 매일 느끼며 불안한 날만 가득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잘 산 적이 우리 둘 사이에 있었니? 그랬더니 전 남편은 다시 입을 꾹 닫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날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끝까지 제 손을 놓아주지 않던 그의 손이 떨어진 건 그곳에 온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의 손목을 붙잡고 힘을 주어 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아들의 등장에 깜짝 놀란 전 남편은 웃으며 아들에게 우리 아들 많이 컸네 하며 말을 걸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의 눈에 아들이 간이식을 위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가식적인 눈웃음을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그런 가식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저는 아저씨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왜 그러냐고 내 아들이 맞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손을 뻗어 아들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더니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여지껏 가슴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속이 무너지더라고요.
남자 잘못 만나 결혼해서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아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며 그때의 말을 주워 담아보려 애쓰더군요. 아들은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제 손을 잡아 부호하듯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들은 엄마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계속 저와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전화를 하고 불쑥 찾아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아들은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도요. 저는 전 남편이 왜 아들을 찾아와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새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그 여자도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전화가 왔을 때 따지듯 물어봤어요. 그때 만난 여자랑 애는 안 낳았니? 그랬더니 전 남편이 아직까지 혼자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전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알아보고 저는 또 한 번 이 남자에게 속을 뻔했다는 것을 알고 치를 떨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새 여자와 살았는데 바람길을 버리지 못하고 3번이나 재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겨난 애들을 저를 떼어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떼어내고 새 여자를 만난 거예요. 게다가 다른 3명의 여자들과 그의 자식들을 모두 만나 간이식을 구걸하다가 마지막에야 저를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죠. 참 재벌은 나 못 준다는 말이 틀린 말이 없네요. 그 뒤로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에는 아들 자취방과 직장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이 아들을 괴롭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당신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랬더니 전 남편은 자기 자식이 맞다며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죽으면 자기 재산 우리 아들에게 다 물려줄 테니 제발 이식시켜달라며 사정하더군요. 웃겼어요. 생활비 한 푼 안 주던 남자가 전 재산 준다며 매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네 전 재산 다 줘도 내 새끼 간은 못 가져가. 라고요. 네가 이제까지 안 낸 양육비만 해도 네 전 재산으로 모자라니까 다른 자식들 간이나 알아봐. 하고 말이에요.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계속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제 아빠를 싫어하지만 마음은 여리고 착해서 그가 계속 찾아와서 동정심에 호소하면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아예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집도 이사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찾아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니 절대로 믿지 말라고요.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아저씨랑 같이 지낼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들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제 결혼 기간 동안 제 아들은 고통뿐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행복을 도모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말했더니 아들이 제게 마음 하나를 풀어놓더라고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재혼해서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면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빠를 잃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빠 자리를 내내 비워둔 것마저도 아들에게 미안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야기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혼을 하고 살아보니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기분도 자주 느꼈죠. 아들도 결혼해서 제 가정 지키며 사는 걸 보며 마음도 놓였고, 저희 집에 놀러와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전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들의 간이 떼어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식 가능하다고 했으면 해줬을 거니?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괴롭히는 거 그만둔다고 약속받고 떼어줄까도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애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뚝 끊었답니다. 딱 그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참 사람 못났다 생각했죠. 이식받고 나면 자기 수발들라며 도리어 큰 소리 칠 사람이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저에게 하는 말이 전 남편 수발을 들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힘이 없고 형제들은 다들 일이 많고 자식이라고는 연락이 안 되니 너라도 좀 해주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이미 재혼했으니 저랑 그 사람은 남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들먹이길래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자식 아니라고 더럽다고 한 아들한테 뭘 바랍니까? 이미 아들이 제 아빠를 버렸으니 다시는 연락해서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잘 끝난 거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많은 일이 틀어진 것 같아 항상 후회가 됩니다. 사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서야 제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곧 첫 손주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나오면 제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다 원 없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이 그걸로 조금이라도 위안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혼한 분은 아들과 함께 낚시며 자전거며 잘 즐기며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쥐구멍에도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오는 법인가 봐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제 이야기 들어